잘 들리시나요? 오늘 영상도 그냥 올라가요. 시작해볼까요? 이게 제가 뭘 지금 세팅을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채팅을 쳐주시는 것과 제가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되게 좀 티키타카가 조금 덜 된 느낌이 좀 있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느린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세팅을 할까 BK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못 댔어요. 자, 오늘은 그냥 급 라방입니다, 여러분. 급 라방이에요. 코트카드를 제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막 드라마처럼 막 된단 말이죠.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글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시기 탓인지 뭔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방을 켰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로 이렇게 풀다 보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저도 머릿속으로도 가득 차 있는 걸 정리도 좀 하고 여러분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급 라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 자비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사를 하셨다는데 이거를 들을 시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경님이랑 아랑님 오시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일단은 코트카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배열로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뭐 그냥 원카드 리딩이었을 때에도 이것을 상황적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인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키워드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구간이긴 해요. 코트카드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풀어내느냐 그게 이제 선행자의 입장으로서 크나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디즈에서도 과감하게 하려고 했죠. 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가요. 저도 카테고리를 보자. 카테고리를 여기 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코트카드란 일단 뭔지 보죠. 코트카드란 뭔지 이렇게 대략 개요 같은 걸 얘기를 할 거고 계급별 특징을 적을 거고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코트카드 계급과 사원소랑 섞였을 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코트카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계급별 특징부터 어렵다. 코트카드 자체가 어렵다. 사원소랑 엮임이 어렵다. 아니면 이건 다 괜찮은데 리딩으로 녹여내기가 어렵다. 어떤 게 제일 어려운가? 이거를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다들 계급은 오케이. 그래 알겠어. 사원소도 오케이.
그 둘 다 섞어서도 오케이. 그런데 리딩에 녹여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붉은심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죠. 배열에서 나오면 되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물인가? 상황적 해석인가? 뭔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키고자 요런 카테고리를 써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마음만 먹으면 맨날 BK쌤하고 얘기해요. 이거 어디까지 적어야 돼요? 어디까지 적어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이리아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그렇게 적겠는 거예요. 타로카드 대백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까지 적어야 돼요? 어디까지 적어야 돼요? 이러다가 커트해서 결국엔 한 400 몇 페이지까지 적었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 300 몇 페이지가 된 건데, anyway, 이것도 가감을 해야 하는데요.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트카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자, 코트카드 이런 부분이 나는 어려웠다 하시는 분,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코트카드가 속마음으로 나올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코트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나오는 게 맞아? 약간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할 말 많아요. 진짜 할 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책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전 강의가 편하단 말이에요. 방해물로 나올 때, 알았어요. 다 적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보고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코트카드입니다. 페이지, 기사, 여왕, 왕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자, 보자면 요렇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볼 겁니다. 2장 이상 나올 때, 그치? 만약에 얘랑 2장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이런 거, 그치? 맞아요. 자, 여전히 저는 채팅창을 어떻게 채팅창과 저의 말과 이게 타이밍을 전혀 손보지를 못하고 지금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인데요. 이게 코트카드, 궁정카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또 나왔느냐? 다른 분들은 이것들을 해석할 때 뭐 마이너 카드 10번이니까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아예 다른 섹션으로 나눠서 마이너 카드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얘들은 아예 다른 섹션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13번자, 14번, 15번, 16번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카드놀이도 아니고요. 자, 계급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인데요. 페이지는 제가 지칭했을 때는 한 16살 정도까지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요즘에는 또 빨라가지고 16살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꿈이 바뀌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기들이요. 꿈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나는 커서 뭐 유튜버가 될 거야 이랬다가 조금만 더 크니까 나는 커서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랬다가 조금만 더 커서 나는 뭐 그냥 코딩이나 열심히 할래 라든지 요즘에 막 약간 코딩과 유튜버와 축구 선수 요 라인에서 꿈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꿈이 바뀐다고 해서 아유 저 철부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른이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어른이 자꾸 나 취업할 거야 라고 했다가 한참 있다가 나 카페나 하려고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네일 아티스트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 라든지 계속 꿈이 바뀌는 어른들이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는 않더라도요. 이게 뭐 딱 진짜 나의 1인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꿈이 바뀌고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바뀐다면 요것은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거고 저분은 정말 호기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볼게요. 꿈이 바뀌어도 우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수가 있고 이해해줄 수가 있고 애기니까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레벨까지가 페이지예요. 기사 정도도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페이지까지예요. 봐봐요. 첫 번째 보면 호기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호기심이 많은데 어른들이 호기심이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직업이 있고 자기의 1인분 몫을 다 하고 여기저기 취미 활동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다 이런 거랑은 다르게 그냥 지금 현재 뭘 할지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 찔끔 손대고 저것 찔끔 손댄다. 자, 이것을 사람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연애로.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호기심이 많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 인맥을 둔다고 칩시다. 그런데 애기들이 엄마 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여자친구 2명 있다 이래요. 여자친구가 2명 있다 그래요. 뭐 자비가 있고 그다음에 영경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귀엽게 웃어요? 아니면 너는 무슨 벌써부터 양다리를 걸치냐? 이렇게 혼을 낼 거예요. 여러분. 애기잖아요. 애기다 보니까 그것을 혼내키기보다는 귀여워서 약간 웃고 넘기는 정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죠? 웃잖아요. 근데 페이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떠한 어른의 인물로 나왔어. 근데 페이지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 지긋한 36살 남자가 와가지고 엄마 나 여자친구 지금 2명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야 이랬으면은 웃고 넘겨요. 등짝 스매싱을 날려요.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어른이냐 애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기니까 여자친구가 2명 있어서 손을 양손으로 잡고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히고 오고 이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36살 건장한 남자가 양쪽에 여자친구 2명 1번, 2번을 두고 사진 찍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그런 나라에 그런 문화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있으면 모를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라는 애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호기심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아요. 애기들은 어떻게 아이디어가 많냐면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봐요. 엄마, 지금 이 컵으로 내가 전화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왜 우리 그 종이컵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전화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들리는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아기들은 지금 귀에다 댔다가 입에다 댔다가 이게 지금 전화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면 다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조그마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이렇게 놀고 하는 그 순수함, 이루지 못할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그런 순수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대신에 기사 계급, 여왕 계급, 왕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노하우랑 그러니까 노하우 경험에 의해서 나온 나의 능력치, 그러니까 아이디어들 다 섞여서 나온 결과물이고, 페이지는 정말 나 지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지금 해야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페이지예요. 지금 내가 찰흙으로 뭔가를 만지고 있는데 이걸로 내가 뭐 예를 들면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강아지 사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강아지 사료를 막 만들어요.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아이디어이고 창의력이고 창작품이고 결과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얘네들은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차원적인 아이디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IWESO님은 어떻게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인 아이디어 맞아요. 가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요. 다른 이제 요런 애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페이지의 입장인 사람이 회사에 가서 이런 페이지 같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초초님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가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뺏겨버리는 형국도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지들이 엄마 나 지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 저까지 날려볼 거야 라고 했는데 종이로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조금만 더 단단한 종이의 재질로 내가 한번 날려볼까? 약간 여왕의 계급과 왕의 계급들이 나타나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진짜 패러글라이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가공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난감 하나에 열중하는 아기들 보세요.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애기들 말하는 거 유아 애들 말하는 거예요. 애착 인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뽀로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자나깨나 뽀로로만 찾고 예전에 그런 영상을 릴슨가 영상을 봤는데 그 인형도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었더니 애가 낮잠에서 깨가지고 세탁기에 돌아가고 있는 그 뽀로로 인형인가 무슨 인형을 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빨리 꺼내달라고. 그리고 목욕할 때, 잘 때, 밥 먹을 때, 놀 때 항상 그 뽀로로 인형이 있어요. 자, 이 페이지는요. 그 뽀로로 인형에 정말 진심인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이거를 연인으로 대입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뽀로로라는 여자한테 반했어요.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정말 눈 뜨고 자기 전까지 꿈에서까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또 뽀로로랑 너무 잘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콩순이 인형을 사줬어. 핑크퐁 인형을 사줬어. 그 다음에 뭐 티니핑을 사줬어. 계속해서 뭔가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뽀로로를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빨래를 돌려도 뭐 상관없고 지금 콩순이 새로 생긴 그 장난감으로 또 똑같이 자고 물고 빨고 목욕할 때나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항상 같이 있는 게 콩순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뽀로로한테 진심이었을까? 지금 콩순이한테도 진심일까? 그러면 지금 콩순이한테 진심이면 뽀로로는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페이지가 감정으로 나왔다, 속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아랑님이 지금 진심을 맞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 당시만큼은 정말 진심은 맞을 거예요. 그 순간은 진짜 진심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콩순이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뽀로로는 옛날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지금은 콩순이한테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콩순이한테 진심,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다? 유혹에 약하죠. 귀가 얇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열중하면 그 열중하는 집중도는 지금 어느 계급 못지않게 집중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콩순이를 사랑한다잖아. 지금 세탁기에 돌리면 절대 안 돼. 내가 1분 1초라도 내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어린이집 갈 때나 유치원에 갈 때도 항상 콩순이랑 같이 가야 돼. 정말 집중하면 진짜 어느 계급 못지않게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집중도가 오래 간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죠. 금방 바뀌고 오래 못 가요. 그게 페이지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연인의 속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진심은 맞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야 돼요. 금방 또 다른 사람과 연애를 쉽게 할 수 있는 타입이다. 그러면 내 남자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그럼 나는 뭐였어요? 나랑 놀려고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참 전달하기가 힘든 부분은 맞아요. 아니요, 진심은 맞는데요. 그렇게 지속되는 감정이 아닌 사람이다, 원래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보통은 나랑 놀려고 만났다, 자려고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난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양은 냄비처럼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냐 바람둥이 체질이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별로 이걸 대체할 단어들이 없어요. 그 질문 너무 싫죠. 그래도요. 이게 페이지로 많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로 통통 튈지 몰라요. 아이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미성년자고 아직까지는 부모 슬하에 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플 시간이 되니까 간식 챙겨줘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지금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을 바꿔줘야 되겠고 지금 집이 추우니까 얘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볼로 온도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지금 챙겨야 하니까 솔직히 뭐 16세 고등학교 이후로 되면은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고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단도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16세까지로 잘랐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뭘 뜻하느냐? 상대방이 페이지로 나왔을 때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 기르는 심정으로 딸을 기르는 심정으로 보호 본능이 일어난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16세 아이 전까지는 내가 뭐 간식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끼니는 챙겨 먹었는지 옷은 두껍게 입고 나갔는지 지금 요즘 추우니까요. 뭐 보일러 온도는 어떤지 지금은 학원을 갔는지 집에 왔는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케어를 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자, 이것을 상대방 연인이라고 하면은 왜 페이지가 이렇게 양은 냄비처럼 통통 튀면서 그러니까 양은 냄비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면서 알면서도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냐면 보호 본능이에요. 내가 챙겨주면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거든. 그 사랑을. 이거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잘조잘 제잘제잘 하루 종일 질문하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렇죠. 내가 챙겨주는 거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워요. 엄마가 아이들을 챙겨주잖아요. 그런 감정에서 페이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금방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양은 냄비처럼 이렇게 감정이 변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지금 떠났다라는 것도 알면서 이 사람이 왜 좋냐면 자꾸 내가 걱정이 되고 챙겨주고 싶고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거의 뭐 연하나 연상이어더라도 빈틈이 많으신 분들이 이 카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참 헌신적인 연애를 많이 하실 때 상대방 카드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상대가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의 성향에 끌릴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연상의 연인들을 만날 확률도 있죠. 그리고 조잘조잘 제잘제잘 막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일단은 페이지 자체가 말도 잘하고 감정 표현도 잘해요. 갑자기 엄마 사랑해, 엄마 울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제 연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잘하고 하루 종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얘가 얼마나 재밌어요. 통통통 튀는 매력도 있고 순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위트감이 넘치고 농담도 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단 재미가 있고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즐겁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은 그런 대화 재밌었다. 그 순간 너무 즐거웠다. 이런 것에서 또 많이 끌리기도 하죠. 애정이나 동정이냐 구분이 잘 안 되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사랑이라고 좋아하는 감정은 맞으시겠지만 사랑이라고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헌신적 연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런 페이지는 요런 특징이 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면 페이지에서 이제 기사로 넘어가면 기사는 제가 그 기사에 그걸 찾아봤거든요.
기사 단어를 왜 나이트라고 적었을까를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요즘에 참 쓰면서 교재를 쓰면서 참 영어 사전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어 사전에서 중세의 기사. 영국에서는 이제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으로부터 훈위를 수여받은 남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칼로 이렇게 공작에 자기를 수여하는 장면을 본 적인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이트 계급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지금 이 영어 사전에서 나오는 기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됐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험은 있지만 그렇게 무르익지 않는 노하우가 아직 부족한 성숙하지 못한 이런 계급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청년 30대 정도까지의 계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시기다. 한참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참 그 성공 궤도에 오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기사는요. 달리고 있거나 말의 모양을 보시면 달리고 있거나 그쵸? 아니면 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지 아니면 서에서 이제 고민을 하던지 그런 계급으로 보여져요. 반대로 페이지를 보실까요? 그냥 지금 사원소 각자의 원소를 가지고 이제 표정이 밝거나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뭐 들뜬 기대도 있고 비장한 표정도 있고 그쵸? 이런 표정이 있는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서부터 조금 달라요. 이거부터 조금 달라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노력을 합니다.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페이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요. 제가 왜 30대까지라고 했냐면 우리 청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40대까지도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조금 언니분들까지도 좀 이제 수습기사, 초보기사 뭐 그런 계급일 것 같아요. 40대 초중반? 중반 정도. 요즘에는 하도 연령대가 자꾸 젊어지셔가지고 40대 중반까지도 청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들 뭐 엄청나게 막 부자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우리 세대들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회사를 가고 하시는 분들 막 그러니까 막 부잣집 해가지고 그런 분들 말고요. 그냥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계급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너무 요즘에는 밤낮으로 일해도 뭐랄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의 커리어적인 문제라든지 돈, 뭐 대인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40살 정도까지 됐으니까 엄청나게 경험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0대처럼 뭔가 차분한 느낌이 없고 항상 좌충우돌을 겪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 벌어도 끝이 없어. 뭔가 안정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아직도 40대도 아닌 것 같아. 제 주변에 40대 초반에는 진짜 젊은 점저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되게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경험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본인의 목표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 완벽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완벽하게 만족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집 하나 탁 사야 되고 차 한 대 탁 사야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기르는데 풍족하게 딱 이런 어떤 틀 있잖아요. 사회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 거야. 요즘 30대, 40대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열등감이 있는 그런 계급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 목표가 있다.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 결과가 난다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려워요. 한 여왕이나 왕 정도 돼야지 집을 샀다. 집을 사서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식들 결혼 자금을 보태고 나의 노후 자금을 보탤 정도 좀 안정이 됐다라는 게 여왕이나 왕계급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계급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결과는 나지는 않고 결과를 내려고 하고 경험은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3, 40대의 젊은 청년들 세대지 않을까. 2, 30대, 40대 청년들. 그래서 언제쯤이면 나는 성공을 하지? 결혼이라는 타이틀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커리어까지 언제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궁리하고 그런 계급이 기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뭐 펜타클 기사는 좀 멈춰 있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를 내려고 목표 지상이잖아요. 목표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연인의 속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일까요?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아무런 무감정일까요? 미워하는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예를 들게요. 완즈기사. 완즈기사가 나한테 무감정일까요? 화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좋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애증의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복수답도 되거든요. 어떤 감정일까요? 나에 대해서 감정이 멈췄을까요? 멈췄을까요? 어땠을까요?
좋아서 잘해보고 싶은 갈팡질팡. 잘해보려고 노력 중.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좋아요. 지인아님 너무 좋아요. 좋아서 잘해보고 싶거나, 잘해보려고 노력하거나, 갈팡질팡도 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거나. 자, 지금 무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왜 무감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여튼, 이 보면, 지금, 보시면, 갈팡질팡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정이고, 정리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쵸? 좋아서 잘해보고 싶은 지금 현재의 감정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뭔가 ing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 아시겠어요? 열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한 장면에 정지된 프레임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거의 움직이는 동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뭐 한 장면의 커트로 얘 지금 발을 들어 올리고 있네? 무슨 동작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냥 발돋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나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거나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랄까 하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는 그런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 있다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들 계급 중에서도 특히나 완즈 기사랑 소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밉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서 들이대고 있는 중이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해석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주변 카드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쁘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어서 당신한테 그럴 겨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지금 제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에 대해서 감정이 어떨까요?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원카드 질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좀 노하우가 많아서 연애의 노하우가 많아서 연애를 조금 뭐랄까 좀 어른처럼 진득하게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그 상대방을 쥐락펴락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급하면 급한 대로 와라라라락 하고 좋으면 좋으면 와라라락 하고 싫으면 싫다고 따다다다다다 거리고 어떤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뭔가 급한고 와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정말 못 참는 상황이냐 이렇게 좀 판가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중후한 어른이었을 경우에는 아유 애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험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나한테 지금 그런 말 했다고? 얘 진심이니?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조금은 알고 급하게 다다다다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막 울거나 그 아이한테 가서 고자질 하거나 뭐 저 물고 뜯고 지어 뜯고 싸우거나 이러겠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올 거예요. 물론 원소마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조금 경험이 있거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지 좋아하는 건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안 되겠어. 지금 가야겠어. 해야겠어. 이렇게 들끓는 청춘의 피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다 와라라라라라라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상대방 감정에 있을 때 뭐 배열법에 따라서 여러 위치가 있지만 일단 원카드 리딩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해서 멈춘 감정이냐, 지금도 뭐 그 어떠한 감정의 형태든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미워하는 감정이든 싫어하는 감정이든 혐오하는 감정이든 싸우고 싶은 그런 화딱질 나는 감정이든 좋아하는 감정이든 욕구가 올라와서 미칠 것 같은 감정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 멈추지 않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페이지는 그런 겨를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뽀로로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콩순이를 딱 사주는 순간 뽀로로는 팍 ton져버려요. 맞아요. 이거는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펜타클은 조금 달라서 그냥 기사 전체적인 그냥 계급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 같은 경우에는요. 여왕이랑 왕계급, 제가 요 가운데에 빨간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노란 색깔 글 보시면 뭐 무경험과 경험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과 만렙 이 차이예요. 완전 레벨이 만렙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말을 들었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었어. 하지만 뭐 다른 성격에 의해서 와라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른이니까 아우 제가 그랬어? 쟤는 원래 입이 싸잖아. 제가 원래 그냥 하는 말이었을 거야. 아씨 그래도 기분은 나쁜데 짜증나네 하면서 전화를 해보겠지. 하지만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바로 즉각적인 걸 나오고 페이지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고 요런 면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 템포 여유롭다라는 점에서 여왕이랑 왕계급을 가운데 이렇게 그어놨어요. 고수랑 초고수, 왕, 초고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왕이랑 왕을 이렇게 만렙인데 나눈 이유가 또 있어요. 여자랑 남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왕이 똑같은 펜타클을 가지고 여왕이랑 왕이 똑같은 펜타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왕이 펜타클을 다루는 능력과 왕이 펜타클을 다루는 능력이 정말 달라요. 왜 우리 똑같은 인간이라도 남자 생각, 여자 생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여왕은요, 보편적인 업무를 떠오르면 돼요. 저희가 요 밑에 있는 사원소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각 계급별로 원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컵 보시겠어요? 여왕은 컵이에요. 물, 여자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컵 퀸 같은 경우에는 물의 그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왕 같은 경우에는 엄마, 여자, 인데 굉장히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최고의 뭐라 그래야 될까, 직위, 학벌, 뭐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시냐면요, 그 자리에 여왕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연상을 시키는데 그 전에는 사원소를 가지고 컵을 가지고 컵키는 어떻게 그 위치에 여왕까지 올라갔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완즈라는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위치까지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보자면요. 자, 컵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여왕이 어떻게 저 위치까지 컵이란 요소를 들고 어떻게 위치에 올라갔냐면, 컵은 감정이면서도 포용심 있는 거 아시죠? 포용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깊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일 수도 있고요. 뭐, 내면의 깊은 그 자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양극의 차이예요. 되게 내 신념 하나 가지고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지만
내 신념 하나 가지고 굉장히 뭐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나 요런 타로나 사주나 요런 걸 가지고 굉장히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요까지 올라왔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그 포용력으로 해서 그런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퍼져서 그런 영향으로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갔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컵은 물의 성향이잖아요. 물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쭉 퍼지고 젖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갔냐?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종교적인 거, 나의 타로 같은, 사주 같은 어떤 이런 점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뭐 상담을 오거나 이랬을 때도 내가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으로 내가 이 자리 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왕이, 퀸컵이 회사의 간부로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그런 포용력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은 똑같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하고 똑같이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더 이제 챙겨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요렇게 감정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힘내라고 붙돋으면서 상담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내 만족일 수도 있어요. 나는 과장으로 나는 만족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B라는 사원 정말 내가 너무 욕심이 나. 너무 욕심이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조금 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잘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퀸컵이랑 같이 일할 생각이 없어. 근데 퀸컵은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너무나 끌어올리고 싶은데 저 B라는 사람이 필요해. 그걸 어떡하지 하면서 B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해보는데 B가 나의 어떤 만족의 기대를 부응을 못 하잖아요. 끝까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퀸컵은 포용심과 이런 것들이, 헌신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거의 뒤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히스테릭으로 변해요. 내가 원하는 것까지 궤도에 못 오르면 퀸컵은요, B가 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요. B는 퀸컵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퀸컵은 계속 같이 하자 그래. 왜냐면 당신 진짜 할 수 있어. 이 프로젝트에 적합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퀸컵은 어떤 판단이나 기준 자체가 자기 감정, 자기한테 조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B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그러니까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B의 감정을 반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 자기 목표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희생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퀸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로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 그게 만족되지 못하면 퀸컵은 히스테릭을 부립니다. 그래서 약간 여사제랑 좀 비슷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누가 희생을 해달라 했냐고, 누가 계속 나를 위해 달라고 했냐고, 나는 싫다니까. 그런데 퀸컵은 지금 이거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활용을 하면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히스테릭을 부린다.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활용을 하면 이 사람은 넓은 포용심과 그 다음에 넓은 배려와 보듬어 줄 수 있는 것과,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수직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좀 평등하게 다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평등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도 화기애애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긍정적인 게 있고 내 모든 게 내 목표나 이런 게 충족시켜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히스테릭을 부린다. 요런 차이가 있고요. 완즈퀸 같은 경우에는 완즈를 들고 완즈의 원소를 들고 저까지 올라갔잖아요. 완즈는 행동력이라 그랬잖아요. 창의력이고 결과물을 달성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즈 여왕은 몸소 움직이면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 조금 밑에 사람들 좀 피곤하긴 할 거예요. 같이 으쌰으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내 속도에 맞춰야 돼요. 퀸컵하고는 조금 달라요. 똑같이 자기 목표에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팀원들 있잖아요. 다른 팀원들하고도 또 으쌰으쌰 잘해요. 팀워크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도 솔선수범하고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이에요. 한데 너무 급해요. 완즈다 보니까. 완즈도 급한데 이것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자기 스피드대로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왕의 물의 성향과 완즈의 불의 성향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물불하고 계속 트러블이 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즈 퀸도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스파크가 튀는 부분이 있어요. 완즈가 열이 받으면 불이 활 타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물과 불이 계속 그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것도 약간의 히스테릭을 부릴 수는 있는데 불 아예 그 완즈 킹처럼 완전히 불처럼 화를 내서 불씨가 확 타올랐다가 쟤처럼 싹 꺼지는 그렇게 뒤끝 없는 그런 화가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꽁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야. 근데 퀸컵이랑 뭐 소드 퀸이랑 퀸 펜타클처럼 그렇게 막 꽁에 있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왕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여자의 그런 감정 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되게 쿨하지만 그래도 이 퀸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회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왜 헤어졌는지 여자는 모르겠어. 남자친구의 속마음 좀 알려주세요. 라면 여왕이 퀸 완즈가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화만 냈다라는 거예요. 화만 냈는데 이거를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 요구. 예를 들면 나랑 데이트할 때 무릎 나온 거 입고 오지 마라. 사람이 TPO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갖추고 와라. 뭐 이런 거라든지 요구 조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드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풀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왕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는 쿨한 편이다. 이거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왕은요. 속도가 안 맞아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든데 소드 퀸 같은 경우에는 소드 퀸도 주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철두철미해야 되거든요.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뭐랄까 소드 퀸 자체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반듯하지 않다, 그러니까 흐트러졌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회사에서 그 업무 시간에는 업무만 해야지 어떻게 다른 것을 개인 업무를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철두철미하냐면 저기 저 펜타클 퀸 빼고 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인데 설명이 들어맞아서 웃음이 나오는 중이에요.
소드 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선배님, 얘기해. 급해? 저기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데? 근데 지금 12시 5분이거든? 내가 지금 12시 반까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5분 만에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선배님. 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좀 이따 얘기해. 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시간 개념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쏟아야 하는 시간, 업무, 이런 것들이 쫙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변수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안 들어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12시 반 이후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들어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5분 만에 얘기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시간을 맞춰서. 근데 그게, 왜 고민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해야 될까? 완전 T라는 거죠. T의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 약간 남자적인 성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그 고민을 이야기를 했을 때 고민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자의 고민, 남자친구를 불러놓고 나 지금 회사에서 혼났어 이러면은 남자친구는 네가 혼날 짓을 했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혼이 났다 이러면은 왜 혼났는데? 많이 혼났어? 왜 혼났어? 이런 감정을 먼저 이해를 해주고 상황을 먼저 주기도 하지만 좀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 많이 속상했겠다라든지 어떤 감정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퀸소드는 그게 부족해요. 감정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까마득히 옛날에 내가 그래도 사람이 심장이 떨리고 연애했던 기억은 있긴 있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어서 왜냐면 제 싱글만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기르고 일을 해야 하고 지금 하원 시간 맞춰서 뛰쳐가야 되고 하원하고 나면 나 혼자서 지금 애랑 고군분투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나는 밥도 아직 안 먹고 씻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녁 10시가 넘었고 약간 요렇게 시간을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정의 어떤 그런 컨트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들이 옛날 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을 뭐라 그래야 될까?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거나 요런 것들은 좀 부족해도요. 그래도 여왕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은 쓰여 해요. 마음은 굉장히 쓰여 해서 이 사람의 방식, T의 방식으로 보듬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드 킹 같은 경우,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듬어 주는 감정 자체는 없어요. 그냥 내 라인 밑에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라인 밖에 있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신경이 쓰여서 아무래도 여자 감성으로 좀 신경이 쓰여서 그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좀 뒷바라지를 조금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펜타클 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맞아. 소드 퀸은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냐면 말 그대로 논리적인 논리 정석대로 그다음에 내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연차가 쌓여서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리더십 여자이지만도 엄청나게 그 발산해내는 장군감의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카드 하나 한 장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보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보고 있느냐, 앞을 보고 있느냐, 과거를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원리 원칙을 내가 얘기를 자꾸 논리 이랬는데 원리 원칙자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고마워요. 땡큐. 그래서 방향도 잘 보셔야 됩니다. 코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퀸 펜타클은요. 어떻게 올라갔냐면 말 그대로 돈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부로 이뤄서 저까지 올라간 거예요. 끝. 펜타클 퀸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이 금전으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펜타클 왕도 부로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근데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게 왕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그러니까 이 약간 뭐 여왕도 비슷하긴 한데 왕은 더 심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인데 그냥 돈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번에 별자리로 사원소 이해하기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펜타클은 다른 원소들하고 아예 다른, 전혀 다른 원소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사리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펜타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상대방의 고민을 돈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펜타클이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펜타클 여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해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그거야. 그 바자회를 여는데, 자선 바자회를 여는데 그 이유인 즉슨도 뭐냐면 내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솔직히 그 자선 바자회에서 그 내놓은 상품들이나 벌어들인 돈으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만족할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를 왜 하냐면 이만큼 후원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서 뭐 아니면 뭐 유기견을 케어를 해서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기부를 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만족도 있고 자기의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살짝 비교를 해봤지만 뭔가 사고 판단이 아예 달라요. 여자랑 남자랑. 남자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좀 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것도 그럴 것이 사원소를 보면 여왕은 컵의 요소고 왕은 또 펜타클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타클은 뭐예요? 진짜 그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시간 개념 확실하고 원리 원칙이 더 심하고 소드보다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네가 3시간 일했으니까 펜타클 3개 가져가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 계산적인 개념 자체가 왕 자체에 있기 때문에 펜타클 킹은 뭐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왕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컵의 요소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이 있다고. 연민의 감정.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신용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도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위상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약간 이런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사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면서 기부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로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아빠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냥 이렇게 쭉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킹컵 이 좀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킹컵은 컵으로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인데 어, 이 옛날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 여자로서 뭐 외국에서는 흑인 그 다음에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빈약자들 취약 계층들 있었었잖아요. 여자뿐만 아니라 흑인 뭐 노예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양반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괄시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왕과 여왕이 있는데 그런데 어 그래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앉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를 뽑으면 여왕이랑 시종 나왔군요. 감정 연민. 왕 카드는 완드 왕이랑 기사 카드는 소드 기사 종종 뜨는데 가끔 감정이 올라오면 열정적으로 추진력이 생기고 공격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런가 싶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대입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리를 잘 보세요. 앉은 자리를 잘 보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의자가 있고 땅에 착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높은 고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 옷도 완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중요하다던 남자들 왕인데 자 컵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여왕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넓은 포용심, 배려심, 이해심,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학식 공부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이제 보면 아버지인데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인데 양쪽에 뭔가를 들고 있어. 한쪽에는 컵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뭐 컵 비스무리한 봉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데 그거는 의자에 탁 꽂혀놨단 말이에요. 꽂아놨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컵은 무한적으로 이렇게 감정으로 퍼줄 것 같고 감정이 흐를 것 같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남자, 펜타클의 요소, 왕의 요소다 보니까 현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들고 있으면서 감정을 건네주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을 단단히 챙기는 그런 약간 우유부단한 이거 이해 갔어요? 현실을 챙기면서 완벽하게 감정적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세요. 살짝 눈초리 보세요. 살짝 눈치 약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단호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단호하려고 치면 이제 컵 앞에 나와 있는 컵이 약간 좀 내가 너무 심했나? 미안해 했다가 아씨 내가 미안할 일이 뭐 있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예가 있는데 뭐냐면 친구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빌려주고 왔다? 어씨 나 그 30만 원으로 집에 보태지. 저 언제 갚을 줄 알고 안 빌려줘 이러고 왔는데 그 요 다음날 또 동창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한 달에 20몇만 원짜리를 들어준 거예요. 이게 연민이 갑자기 그렇게 생긴다니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은 안 빌려주고 현실적으로 갑자기 떠올라서. 근데 갑자기 다음 날에는
연민의 감정이 생겨서 보험을 들어줬다는 거야. 20만 원짜리를. 이런 사람이 킹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 그 줏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있어요. 강의하거나 뭔가 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강의하거나 상담을 해줄 때 그럴 때 카리스마는 있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탁탁탁탁 결론을 내릴 때에는 이 킹컵이라는 사람은 조금 약간 부족하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앉은 자리 보세요. 여왕은 그래도 그 모래사장 위에 앉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내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앉은 자리가. 그래도 물가기 때문에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얘는 물이 이렇게 범람해버리면 또 끝이거든요. 그런데 킹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속 위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 뭐 난리 났어요. 파도가 넘치고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챙기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효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왔느냐만 봤을 때는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포용심으로 이렇게 생긴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케어를 해야 하니까 약간의 단호함도 있고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가부장적이래. 현실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자, 킹 완즈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완즈 같은 사람이에요. 행동력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에요. 뒤끝도 없고요. 이 사람은요. 왜냐면 봐봐요. 이 사람이 저는 진짜 좋아해요. 펜타클 킹보다 펜타클 킹 좋죠. 돈 많으니까. 근데 완즈 킹이 더 좋은 게 뭐냐면 봐봐요. 왕은 펜타클이라 그랬잖아요. 흙이라 그랬어요. 근데 완즈는 불이에요. 흙이 따뜻하게 데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따뜻하게 데펴지면 따뜻하게 오래 가고요. 그쵸? 사람이 뭔가 좀 뚝배기처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지속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꾸준함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 변치 않는 게 조금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고 항상 이 사람이 이런 상태 그대로고 좀 뚝심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백종원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백종원 자체가 자기가 모델이 되어서 자기 회사지만 찜질방 느낌, 황토방 느낌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찜질방 같은 남자다. 뜨뜻하게 지지고 너무 좋죠. 백종원 같은 사람인 게 저는 뭐 백종원 같은 분을 킹 펜타클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직접 본인이 모델이 되어서 본인이 방송 활동을 나가면서 이 모든 계열사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모델이 되면서 백다방 어디 홍콩 반점이든 뭐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가서 또 뭐 유튜브도 하시고 방송 활동도 하시고 뭐 그 뭐였죠? 골목 식당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것도 하시고 요즘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직접 음식도 만들어 주시면서 먹여가면서 국회에도 갔다 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직접 발벗고 나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 화면 밖에서는 킹 펜타클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소유진님의 그거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인스타를. 근데 진짜 킹 완즈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도요. 어떤 아빠냐면 아침을 백종원이 거의 다 해준대요. 별 그게 없으면. 그리고 가족들끼리 같이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소유진이 음식을 하는 걸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타입이죠. 남이 하는 걸 보지 못해서 내가 하는 스타일인 것도 있죠. 자기가 해봐야 하고 자기가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어. 저는 또 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농부였어, 저 사람이. 그래서 밭을 빌려서 논밭을 빌려서 하다가 그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 논밭을 사게 된 거야. 사게 돼가지고 여러 밭을 그 일대 밭을 다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지주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였던 그 근성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인부들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뭐 짧게 하고 가거나 뭐 길게 하고 가거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직접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사업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백종원이랑 좀 비슷한데 의자 등받이가 카드를 뚫고 나가요. 그쵸? 백종원 여러 사람 이끄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 커다랗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크죠.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완즈킹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킹 펜타클 같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체를 계속해서 벌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상황을 돈으로 해결을 그러니까 골목 식당에서만 봐서도 보면 아니 이거는 돈으로 다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무조건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주방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봤을 때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완즈킹 설명할 때 백종원 설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킹소드 얘기할 때는 대선 캠프 있죠. 대통령 대선 캠프. 요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지금 대통령이 됐죠. 자, 권력이에요. 권력 말 그대로 뭐 그 소드라는 것 자체가 생각, 가치관, 사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결국에 그게 모여서 뭐가 되냐면 정치가 되거든요. 정치가 되기 때문에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고 자, 삐딱하게 검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퀸소드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들고 있어요. 또 정의 카드도 올바르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이게 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퀸소드가 원리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도 그 원리 원칙이 이해가 가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왕 같은 경우에는 내 주관이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자기 말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대선 캠프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여타 대통령들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 전략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며칠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님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기가 찬 내용을 좀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팀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권력 밑에 줄을 쓴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 진짜 100%다 맞아서 대선 캠프에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패밀리로 남아있는 걸까요? 이 킹소드는요, 자기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차없이 자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퀸소드는 달라요. 물론 아니면 나랑 뜻이 다르면 가라라고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의 마음으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배포는 있거든요. 그런 여유는 없더라도. 그런데 생각이나 해보는 사람이지만 여왕 같은 경우에는, 왕 같은 경우에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내가 왜 그것까지 배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이 맞다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이 맞는 거라고. 아니라면 넌 가. 나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아. 하고 권력에 오른 사람이에요. 저 보면 약간 요렇게 높은, 약간 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요 높은 지대에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한 대선 캠프에서는 그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약을 가지고 오더라도 정치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라인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좀 이상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청와대 대변인이 왜 있는데요? 그렇게 내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의견을 뭐랄까 무시하거나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그래서 초코소니님이 논리가 별로 안 맞는데 논리적인 말만 하면, 논리적인 척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저희 단톡방에서도 소드킹이 나왔었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응 알겠어 하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끝장도 안 나고요. 끝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면 말빨도 못 이기고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해. 근데 왜 얘 사람이 이렇게 지속을 할 수가 있느냐면, 흙은 잘 생각해봐요. 모래사장의 흙은요, 밑에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공기는요, 흙의 저항도 받지 않고 흙도요, 공기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요. 서로가 공존을 하면서도 서로 노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없어요. 좀 이해가 갔어요? 그건 맞아요. T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 거예요. 소드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킹소드 같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킹소드가 제가 지금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데, 킹소드는 자기랑 주관이 맞고 자기랑 좀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학식 높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또 학식이 높기도 하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각하는 것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더 정내미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의견 충돌일 때 최악일 뿐이지
다른 것들은 자식 욕심 얼마나 많은데요. 부성에 쩔어요, 진짜. 대신 자기 뒤를 잇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단점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킹컵도 되게 물방망이처럼 설명을 했는데 물컹물컹 물방망이처럼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학식 높은 사람이에요. 강연 잘하고요. 그다음에 적당히 위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공부 책 많이 읽고요. 문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에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현실적이냐 감정적이냐 이거 사리분간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내가 말했잖아 만렙이라고 어디 가서 뭐 기죽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대신 이 왕들 중에서 킹컵이 약간 좀 물컹물컹하다일 것뿐이지 아유 진짜 소드킹도 되게 싸가지 없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게 뭐냐면 비논리적인데 뭔가 따박따박 얘기하면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서 사람을 약간 황당하게 만드는 게 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논리적인 척하면서 비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이 맞다고 타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하나도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악플이나 이런 걸 써놓는단 말이에요. 악플 같은 거 있죠.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라든지 뭔가 하나도 논리적인 게 없는데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데 비논리적인데 논리적인 척을 하는 거죠. 사람 참 기분 오묘하게 만드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그게 킹소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페이지 소드에도 나와요. 페이지 소드 잠깐 얘기를 하면 페이지 소드도 칼을 어떻게 쥐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가 어떤 식으로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페이지 소드는 칼을 잘못 휘두르고 있습니다. 쥐고 있는 것도 엉성하고요. 칼을 휘두르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서 있는 울퉁한 곳에 서 있는데 그리고 꼴에 소드라고 높은 곳에 서서 밑으로 내려보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능력, 그 지식이나 나의 능력을 잘못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페이지예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킹소드는 더 심한데 근데 킹소드는 그래도 자기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밑으로 사람이 모이는데 펜타클 소드는 페이지 소드는요 할 말 없어요. 진짜 헐 싶습니다.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나라를 뺏기는 것 같은 사람이죠. 킹 펜타클은 말 그대로 돈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시간도 돈으로 사고요. 안 되는 걸 돈으로 사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하러 이거 힘들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켜고 강의를 하냐. 그냥 돈 주고 스튜디오 가가지고 편안하게 찍으면 되지. 그리고 PPT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 돈으로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너는 그냥 강의만 하면 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등받이 자신감이죠. 근데 이거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마다 그 의자 높이가 달라요. 그림 작가에 따라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등받이는 뭐냐면 자기의 위치나 기상이나 이런 기세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권력의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렙인데 어떤 식으로 만렙인지 살짝 살펴봤고 여왕은 어떤 식으로 만렙까지 올라갔는지 왕은 어떤 식으로 만렙까지 올라갔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각각의 원소를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페이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고 꿈이 수시로 바뀌고 호기심이 여러 군데 있고 아직까지 가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순수함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다듬어서 키우다 보면은 큰 성과가 있을 건데 지금은 결과를 내는 카드는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속마음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은 진심인 건 맞지만 오래 지속될 마음은 아닌 거.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도 이것도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계급이라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멈춰있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기사라는 계급을 보시면 생각이라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왜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앞으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더 모아야 되냐 내가 뭐 앞으로 가정을 꾸리려면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커리어를 쌓으려면 내가 더 여기서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해도 끝이 없네 해도 자꾸 마음만 앞서가네 열등감 생기네 어떡하지 이런 계급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 원소마다 대입을 시켜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강아지가 짖어서 잠깐 마이크를 껐습니다. 자 질문이 강의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지금 코트카드를 쓰고 있는데 책을 너무 안 써지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써야 되지 머릿속에는 되게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거 다음 달 20일쯤에 중순쯤에 이제 드릴 건데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적어놨어요. 두서없이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코트카드 해설서 쓰고 있어요. 좀 머릿속에 정리를 다시 할 겸 리와인드를 좀 할 겸 강의를 좀 켜봤어요. 그냥 계획된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한번 말이라도 이렇게 풀어보면 좀 내 머릿속에도 정리가 되고 좀 글 좀 잘 써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해봤어요. 지금 요거 쓰고 있거든요. 지금 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좀 갔어요? 설명드리면 하면서 이해가지만 코트카드가 많이 등장하면 리딩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진짜 어렵죠. 진짜 코트카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려나?